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7시 3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미리 녹화를 좀 뜹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고요. 우선 새벽에 끝난 미증시 보면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은 상승이 조금씩 더 나오고요. 미증시는 최근에 계속 혼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위시해서 기술주들이 좀 안 좋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빠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16, 나스닥이 0.45, 반도체 지수가 0.85%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3일 연속 하락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나 S&P 500이나 나스닥 전부 일봉을 보면 그저 그냥 혼조 상태입니다. 예. 뭔가 다우지수는 저항선 아래에 있고요. S&P 500은 역시도 단기선은 지지하지만 단기라기보다는 지지하지만 중장기선은 저항을 받고요. 나스닥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부 좀 위치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 독일도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혼조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상해도 이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낮고 그렇습니다. 우선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눈길을 끈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는 일단 오늘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2년물이 4%를 넘어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3.56% 수준까지 올랐고요. 은행 위기가 조금 진정되니까 미국 채금리가 다시 오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채금리 상승은 또 이른바 빅테크 성장주 대형 기술주에는 또 조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날 이제 눈길 끌었던 부분이 최근 이제 금융시장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제가 여기 보면은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좀 지기가 깁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번 실리콘밸리뱅크 SVB 뱅크런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첫날 420억 달러고요. 둘째 날이 1000억 달러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번 사태는 결국 은행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급속한 은행 운영 이런 조합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은행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강성 발언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올해 연준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점도표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시장은 올해 금리의 상단을 5.1로 보고 자꾸 연말로 가면서 이게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올 초 상승할 때도 정시가 상승할 때도 연중 최고를 한 5%로 잡고 연말이면 한 4.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다가 근래에 지표들이 좋아져 버리면서 더 위로 잡혀버렸죠. 위로 잡혀버렸는데 시장은 그렇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블랙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훨씬 더 깊은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만 은행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보시면 하락했다가 막판에 조금 돌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약세로 끝났는데 마이클 바 연준 감독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기가 기네요. 하여튼 이 양반의 발언이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실적은 쇼크입니다. 총이익률 줄고 영업이익률 줄고 그 다음에 매출도 보면 컨센서스 하회하고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마이크론의 입장은
이번 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메모리 업계가 초호황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반도체 지금 업황이 안 좋죠. 네, 안 좋고 삼성전자는 뭐 실적 지금 적자 나올 것 같고요. 예, 재고가 엄청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인 것 관련해서 오히려 업황이 바닥일 때가 아주 안 좋다 할 때가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는 뭐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당장의 업황만 보지를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연기관들의 접근 태도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 보면 뭐 이날 하루만 놓고 보면 에너지나 원자재나 뭐 이런 쪽이 올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 헬스케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모빌 같은 이런 에너지 이쪽으로는 상승을 보였고요. 산업재 뭐 상승 보이고 이런데 뭐 구글이니 아마존, 테슬라,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특히나 AMD 산업 쪽 반도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본장에서 0.85% 빠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지금 주가 시간외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아까 제가 새벽에 볼 때 한 0.7% 그러다가 플러스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조금 전에 제가 글 쓰면서 두 번째 보니까 7시 18분에 한 0.6% 오르고 있었는데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현재 실적은 안 좋지만 향후 초호황이 온다 하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본장에서 미국 반도체 지수 3일째 빠졌다 이런 것들 우리 지수에는 좀 불리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는 0.91% 올랐고요. 어제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와 대행지수도 올랐죠. 신흥국 지수도 1.43% 올랐습니다. 그다음 국제유가가 올라가고요. 그다음 천연가스는 계속 떨어지면서 전저점 또 깼습니다. 그다음 미국 지수익률이 올라옵니다. 뭐 최근에 사실 굉장히 하락이 깊었었는데 좀 회복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은 0.6p 하락을 했고요. 야간 진행되는 내내 좀 약세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 여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변화일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스닥 지수 보시면 그 이후에 시장이 고점 갱신이 안 됩니다. 여기가 76 변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초 말입니다. 지난주 초. 그 다음에 주봉으로는 이번 주가 지난주는 또 13도 있지만 이번 주가 이제 직전 고점에서 9주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33주, 뭐 다음 주 되면 26 이런 식으로 기본 수치가 겹치는데 사실 지지선 상이었고요. 중장기는 억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올라와서 대개 변화일을 만나면 밀리려는 경향이 있어서 살짝 경계를 하면서 가는데 일봉 단위로는 나스닥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변화일 고비는 그치고 지지를 받고 있고요. 전환선 올라오고요. 고행스피는 호전이 됐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호전이 됐어요. 양운 위에 있고 이러면 지금은 약한데 둘, 넷, 다섯, 5일 지금 리듬 지났지 않습니까?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주봉이 중장기적으로 장을 받고 찍어 누른 건 사실이고요. 일봉 단위로도 올라가다가 이 주요 변화일에서 막혔습니다. 제가 이 변화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3월에 올 때 여기까지 조정이면 사서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미리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 변화일 오기 직전에 지금 최근에 지수가 올라버렸으면 꺾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안 빠졌는데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변화일들이 여기 여러 개가 오니까 최근에 조정 중이었고요. 그래서 올랐다가 빠지면 요 3월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22일 전으로 해서 마침 FOMC도 있고요. 사서 돌아가는 그림을 노려보겠다고 했는데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변화일은 좀 꺾는 습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지수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 우리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무슨 코스닥으로 와서 보면
워낙 뭐 실종 상위주들이 좋았으니까 여기는 뭐 변화일이고 뭐고 뭐 소용없이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죠. 예. 2차 전지가 땡기다가 2차 전지 쉬면은 뭐 반도체가 땡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소폭 나름 소폭 올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막판에 0.7%니까 좀 올랐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 0.28까지도 가기도 했는데 거의 하루 종일 상승 종목이 1000개 이상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 2차 전지 중심으로 갈 때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고 어쨌든 지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변화마대가 지금 안 통하는 거죠. 예, 변화일이 와도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단기 기본수치는 걸리는 거 없고요. 이제 오늘 17 변화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만약에 주말 되고 이러면 이 17 변화일의 물량을 좀 많이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이겠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내일 13이 걸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는 이 다음 주가 26주고요. 이번 주가 13주 기본 수치는 와 있긴 합니다. 와 있긴 한데 이건 33까지 와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시세를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여기서는 약간 저항감이 있거나 주도주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로 가면 자 코스닥은 지난번 76 변화일 이후에 그냥 갔지만 나스닥은 76 변화일로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요. 저번에 76 여기서 왔었죠. 예, 여기서 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떨어지다가 뒤집어 버리고 지금 혼돈을 보이다가 어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그 최근에 상승이 변화를 향해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을 좀 받았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 쉽게 안 무너지고 혼조만 보이다가 이 구간 탈피해서 어제 올려버린 그림인데 하나 이게 이제 또 일수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가 이제 직전 최고점이 42 변화일이고요. 그 전부터 이제 43 기본수지가 작동한 적이 미국과 우리 시장에 있었죠. 그럼 오늘은 43 기본수치에 17 기본수치가 됩니다. 이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시장을 뭐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시장은 여기서 돌아서서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장중지수는 저희가 시장 등락에 뭐 대응하면서 원활하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해물대로 대응하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을 바로 그렇게 크게 급락으로 몰고 갈 그런 악재는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소한 지방은행이나 이쪽에서는 추가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제임스 블라더나 옐런 재무장관이나 모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냥 겁내지 말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견고하다, 시스템적 위기는 없다라고 하니 뭐 당장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최근에 뭐 신용금고 같은 겁니까? 그다음에 그 부동산 PF 관련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조금 도는 건 사실인데 아직 뭐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니까 우선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그냥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앞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장중 선물을 대응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현물 매매한 것들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어제는 보시면 제가 이제 개장 전에 로보스타 말씀드리고요. 사실 LNF가 이전날 제가 LNF는 이제 긍정적 보고서도 나오고 이래서 단기적으로 고급 모멘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날 그 2차 전지부터 리튬부터 해가지고 급등을 했죠. 특히나 LNF는 6%에 출발해가 14%까지 올라갑니다. 4% 올라갑니다. 이건 요 27일 날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LNF 언급드리고요. 이날 이제 뭐 정거사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나 그 앞에 24일 날 제가 개장 전에 반도체 섹터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
출발 직후 주성엔지 DB하이텍 하미 반도체 이런 게 발군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성엔지 금요일날 22% 뜨고요. 어제 아침에도 보면 이거 조금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랬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아주 앞서서 치고 나가는 종목이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27일.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 스탠드를 떼고 손에 들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잡음이 조금 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놓을 때 한미 반도체 금요일날 25% 떴죠. 3% 출발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월요일과 어제까지도 강했고, 이거 지금 오늘 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앞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건 어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이제 EM 플러스가 좋은데, 전날 상한가 치고 오늘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20% 이상 출발하면 접근 뭐 어렵다 해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다는 뜻이고요. 10에서 15%면 단타 매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EM 플러스 볼게요. 예, 보시면 EM 플러스가 어제 출발이 14%입니다. 그래서 20% 갔다가 밀렸죠. 그래서 뭐 이건 시가에서도 짧게, 예, 먹을 폰 주고 빠졌다 뭐 이야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이 예, 선익 시스템이 어제 그 장중에 제가 이제 상승 신호가 나오면 보여드리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막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아마 체결이 제가 볼 때는 원활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자가 넣어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선물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현물 시황회원은 시황회원 제도시 현물회원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도 현물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건데 제가 선물 신호를 주로 이제 선물은 데이트레이딩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게 매수 신호가 떠도 또는 착각 바로 문자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가 조금 늦었는데 이 정도면 접근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호가가 뭐 글 쓰는 사이에도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면 바로 그냥 사는 분도 있고요. 가격 기다렸으면 안 왔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문자 쓰고 쪽지 보내고 하는 사이에도 벌써 호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거 이제 상가 같습니다. 네, 상가 같고요. 금요일날, 월요일날 종목도 EM 플러스가 상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말씀드리고 상한가 나온 게 또 삼천당제. 예, 삼천당제약이 월요일날 상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중에 나가거나 장전에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 월요일날 내가 버렸죠. 여기 있네요. 예, 고민 모멘텀 종목으로 이제 여기 나간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LNF가 있고 하미 반도체가 있고 삼천당제약이 있죠. 삼천당제약은 개장 전에 언급된 종목입니다. 9.9% 약 10% 출발해가지고 상가 갑니다. 상가 갔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EM 플러스하고 리튬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 예, 확산되고 있는 건 이제 설명드린 EM 플러스가 예, 또 급등해 갔고요. 그 다음에 3월 24일 보면 이런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모멘텀은 이걸 말씀드리고 이제 이 금요일 날은 이쪽 종목들이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개장 전에 쭉 그 종목을 순수대로 줄을 세워 가지고 예,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막 꺼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여러분 그림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실시간으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요런 뭐 제가 무조건 잘났다가 아니라 최근에 나간 것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금요일 날 예, 조성엔지, DB하이텍, 하미반도체 이 세 부류는 어제 예, 까지 화요일까지도 상당한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3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4일 개장 전에 뉴로메카 나갔죠. 예, 시초가에 플러스 12.93%, 13%대 출발해가지고 24%까지 올라갑니다. 그 모멘텀 후보라 했습니다. 이수화학이 금요일날 보시면 9.4에서 16.35까지는 갔다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개장 전에 동시효과 투자입니다. 018470 조일알미늄. 예, 조일알미늄은 수요일날 이미 급등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보시면 2.9에 출발해가지고 17.49%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엘컴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건 23일이죠. 이건 9%에서 13% 갔다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개장 직후의 단기 매매할 정도의 폭은 주는데 사실 좀 짧게 끝났습니다. 짧게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조일 알루미늄인데 2.97% 3%대 시가니까 그러고 난 뒤에 최대 17.49% 올라가는데 이걸 끝까지 다 먹기는 힘들죠. 어쨌든 내가 매수한 이후에 3% 이상만 올라도 일단 뭐 단타형은 기본은 성공이고요. 그런 한편으로 장중에 분봉이 이제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OLED가 좋습니다. OLED는 제가 여기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 당시 추천을 덕산 네오룩스를 드렸는데 지수 때문에 빠졌다가 그 위에 올라가지고 날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덕산 데코피아라든지 올레드가 지금 반도체부터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종목들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뭐 주막 안산으로 두섭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개장 전 녹화는 해외시장 동향하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왔던 일부 변화일, 그리고 오늘 어제 사이에 걸리는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의 변화일 구간,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그리고 최근에 전 개장 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개장 초반에 드리는 탄력주들 매매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긴 호흡으로 끌고 오고 있는 것 중에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이 변화일에 제가 뭐 추천이 나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했다가 조정시 다시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어제 사이에 일본 기준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좀 타는 매매도 나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